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여군의 출산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격오지 근무와 훈련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군 임무의 특성을 고려해 임신 여군의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여군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 복무 규율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여군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난산과 조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아 부담 역시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다태아 임신 여군의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했거나 만 40세 이상 고령 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임신 초기에도 출산 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12주 이내 임신 초기나 36주 이상 임신 후기 여군에게 하루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모성보호 시간의 근거를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명시했습니다. 임신 여군의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인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임신과 출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본인과 지휘관이 유의해야 할 정보 등을 담은 임신 여군 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각 군에 시달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임신 여군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휘관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군내 모성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20일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영상이나 지면 광고에서 군복을 활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 규칙에는 군복 착용이 허용되는 공익활동의 범위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복 착용이 허용되는 공익활동에 광고가 포함되지 않아 군복을 착용하는 광고가 있을 때마다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업자의 장부 보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관리 부담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적 광고 활동에 군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참여한 한미연합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이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KF-16의 전투 능력과 함께 군수 지원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한미 공군은 서로의 강한 전후임을 확인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한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이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6대와 C-130H 수송기 2대는 각각 아일슨 기지와 엘멘돌프 기지에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아일슨 기지에서 진행된 전투기 훈련은 KF-16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CM, 미 해병의 AV-8B 해리어 등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포함해 모두 7개 기종의 항공기가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항공차단과 적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제공, 실시간 포착된 표적을 공격하는 훈련들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KF-16의 전투 능력과 전투 계획, 공간 관리, 전술 전기 등의 능력을 높였습니다. 또 공중급유 훈련을 통해 공중급유기 도입을 앞둔 우리 공군의 운용 능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엘멘돌프 기지에서 진행된 수송기 훈련에선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신속한 물자 보급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며 공중 수송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는 힘을 기르고 한미 공군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나 국방위원들이 직접 국방 현장을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국방위원들은 이순진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부대 현황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일부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눴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전부가 이작사 관할인 만큼
유사시 이 작사가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임무 수행에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방위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육군 이작전 사령부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 작사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대학교가 지난 2012년 안보과정을 수료한 외국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른바 홈커밍 행사인데요. 요르단과 페루 등 6개국 6명의 졸업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고 가족과 동행한 외국군 장교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2년 전 자신들을 가르쳤던 한국어 교수님과 인사하는 얼굴 표정에 미소가 번집니다. 다시 만나 감회가 새로운 듯합니다. 이어 국방대 대회의실에 도착한 이들. 컴퓨터 방명록에 아직 녹슬지 않은 듯 또박또박 한글을 써내려가며 반가움을 전합니다. 요르단에서 온 하야진의 육군 준장의 한국어 인사말. 2년 전에 국방대학교에서 문에 시간 통계 주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한국에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몽골 출신 바트르 공군대령의 한국어 실력은 수준급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을 졸업하고 2년 뒤였지만 어제처럼 우리 많이 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공부할 시간은 짧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방대에서 마련한 외국군 홈커밍 행사는 지난 2006년 시작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을 쌓은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군사 외교 활성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국방대학교는 여러분의 조국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협조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24일까지 닷새간 주식회사 한화와 남이섬, JSA 등 곳곳을 둘러보게 될 외국군 장교들. 다시 찾은 제2의 모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종합군수지원 업무를 규류하고 공감하기 위한 종합군수지원 업무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체계 군수지원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요부터 설계, 개발, 획득, 폐기까지의 군수지원을 종합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종합군수지원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첨단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에 소요되는 운용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과학적 기법의 종합군수지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근본 세미나는 첨단 무기체계의 수명 주기 기간 동안 매년 2.4조 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 유지비와 8천억 원이 넘는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비 그리고 동시조달 수리 부속 비용을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책과 제도 방안을 마련해 종합군수지원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던 애국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제는 광복회 주관으로 20일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령제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해 광복회원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영만리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이름 없이 산화한 독립용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광복회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지난 2002년 5월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을 건립하고 민족정기 선양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군사 리포트. 이번 시간에는 탱크킬러 A-10기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열린 국제 줄다리기 대회, 그리고 영국의 차세대 무인기 와치키퍼까지 만나보시죠. 미국 공군 지상공격기 A-10 썬더볼트가 육군 포병과 함께 군지합동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먼저 A-10기가 저공 비행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고 곧이어 육군 포병이 지상에서 같은 목표물에 시차를 두고 타격하는 합동 전술 훈련입니다. And then that allows us, a 1-minute window to come in there, kill tanks, 2 at a time per aircraft, and then on our egress, we can turn the artillery back on and have them cover us. 또한 지상에서는 육군의 합동 화력 관측관인 JFO와 공군의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인 JTAC 간에 목표물 타격 위치 정보를 설정하고 공유해 통제함으로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총성과 포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특수부대 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이 참가한 이색 스포츠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 위치한 다국적군 기지에서 열린 국제 군인 줄다리기 대회입니다. 플러스 홈, 조국이여 나를 당겨주세요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영국 공군에서 제안해 총 16개국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 속에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사막의 먼지와 열기 속에 펼쳐진 이번 이색 줄다리기 대회의 최종 우승팀은 영국 육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타국에서 전쟁 수행 임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사 중에 최강 전사를 선발하기 위한 2014년도 미 육군 최고 전사 선발 대회가 미 버지니아주 포틀리 기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 육군 전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8명의 장병이 참가했으며 4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시가전, 독도법, 격투 등 전투력 측정은 물론 체력, 면접, SA쓰기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non-commissioned officer of the year is Sergeant First Class. 올해 미 육군 최고 전사는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매튜 카펜터 중사와 태평양 사령부 소속 토마스 보이드 상병이 선발됐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무기는 할레스사에서 개발한 영국 육군 차세대 무인기 와치키퍼입니다. 와치키퍼는 감시와 수색 정찰,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 무인기로 모듈화 시스템을 도입해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표준 규격의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 어느 곳으로도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하며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장 1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 180km에 4.5km의 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약 140km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평가 비행을 거쳐 9월 29일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배치됐으며 개당 가격은 약 25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NS 군사 리포트였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해군 618기 훈련병들은 야교대의 마지막 훈련으로 행군을 실시합니다. 극기주인 만큼 행군에서 승리한 자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자가 될 텐데요. 사나이들의 값진 땀방울의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야교대 훈련 마지막, 행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쓸데없는 동작, 다음 패기 있는 모습만 보여준다. 알겠어? 네. 행군은 단독군장으로 실시합니다. 훈련병들은 어깨에 걸기 좋게 총기 멜빵끈을 조절합니다. 아침 인원 점검과 간단한 몸풀기를 한 뒤 각 소대별로 힘찬 발걸음을 뗍니다. 해군의 행군은 시루봉 행군으로 유명합니다. 진해의 명산 시루봉을 등정하고 다시 신병 교육대로 돌아가는 총 23km 코스입니다. 해군을 거쳐가는 이들은 병, 부사관, 장교 할 것 없이 반드시 올라가야 할 정상. 시루봉의 높이는 해발 653m,
하지만 그렇게 만만히 볼 코스가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되겠구나. 동기들과 함께 낙오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신병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무조건 완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야교대를 출발한 지 1시간여. 시루봉 정상까지 2시간을 넘게 산행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지휘관도 동참했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등산로와는 다른 길. 등산은 이제 자유롭게 가다가 쉬었다도 가고 또 가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내려와도 되고 뭐 같이 동반한 사람들끼리 농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가니까 사실은 등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나를 만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대한남아 바다의 사나이 바다에 목숨 걸고 젊음 배운다. 결의의 생명선을 지키는 우리 호남이 가는 길에 조기 있다. 오늘도 출동이다. 다시 올려라. 사나이 들은 굳이 용서 숨진다. 비탈진 산길과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드디어 정상까지는 불과 100여 미터. 쉼없이 계단을 돌고 돌아 올라가는 길에 숨은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기 위한 길에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시루봉 정상. 산 아래 펼쳐진 풍광에 육체적 피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뿌듯함이 한순간에 밀려옵니다. 행군이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야교대 거의 마지막 훈련이라서 일단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고 이걸 제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거를 다 참고 이겨냈다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루봉을 뒤로 하고 동기들과 함께한 한 장의 사진. 얼굴만 보이게. 자, 하나, 둘, 셋. 이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겁니다. 사소대 화이팅! 낙오하는 친구들은 같이 부축해주고 총을 대신 들어주면서 올라가서 그 뿌듯함, 이제 끝이다. 내가 정복을 했구나. 근데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 기억 속에 아직도 훈련소에 기억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시루봉 정상까지 가는 길은 나를 극복하기 위한 길이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들 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지쳐 쓰러져도 동기들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되고 열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와 신병교육대로 향하는 길. 충원탑 참배로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군 618기 훈련병들의 4주차 극기주는 조국애와 군인 정신을 드높이며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공군의 전투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이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공중 급유를 통한 8,000km의 장거리 비행은 물론 완벽한 공중 전투 능력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조종사들, 또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조종사들이 믿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비사들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